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열등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 정도로 문명을 발달시켜 왔다. 이 사실을 보면 조금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인간의 좋은 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현대의 뇌과학에서는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머리가 좋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춰 협력하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머리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사회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셈이다.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마음의 이론이라고 한다. 아무리 계산이 빠르다고 해도 컴퓨터에는 마음의 이론이 없다. 타인의 마음을 읽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대화가 가능한 인간은 컴퓨터보다 여러 능력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다. 원숭이처럼 무리를 짓는 동물과 비교해도 인간의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엄밀히 따져보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뿐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환상의 찰떡호흡이라는 말은 이러한 미묘한 인간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공생해 나가는 삶이 좋은 머리로 이어진다. 함께 잘 지내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다. 즉,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말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있을까?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스피어먼은 인간의 수많은 능력에 공통하는 일반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일반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 적응 능력이 높다는 사실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일반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뇌과학 연구를 통해 일반 지능이 높은 사람은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가 잘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집중력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는 최고 속도로 할 것을 권한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괴로울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야 전두엽의 집중력 회로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잡음이 있는 곳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하야시 오사무 선생님은 언제 할까요? 지금이죠. 라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디서 할까요? 거실이죠. 거실이라고 하는 잡음이 많은 장소에서 집중하여 뭔가를 해야 전두엽 기억 회로의 기능이 강화된다. 실제로 도쿄대학 합격자는 거실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두엽은 어떤 장소에서도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때는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도록 뇌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분명 머리가 좋아질 것이다. 뇌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을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쌓이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뇌도 마찬가지다. 늘 짜증이 나거나 사물에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면 스트레스 과다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을 마치 외부에서 보듯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다. 메타인지에는 뇌의 전두전야가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메타인지가 가능해졌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면 된다. 지금까지 뇌 연구에서는 주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해 왔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한 결과 밝혀진 것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만 활성화하는 신경회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뇌의 다양한 영역을 조정해 정보나 감정을 정리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뇌의 청소부와 같은 존재로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 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멍한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뇌의 스트레스는 멍 때리기로 해소한다. 마음 챙김 명상은 왜 뇌에도 좋은 걸까? 인간은 하루에 6만 번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이다.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이나 감정이 자동 조종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후회할 수도 있다. 이 악순환을 끊는데 마음챙김 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냉정하게 관찰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마인드풀니스는 흔히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데 최근에는 뇌과학과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에서도 이 마음챙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첨단 IT 기업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사내 연수에 도입하고 있어 인지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마음챙김 상태가 되면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앞에서 언급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다. 명상이나 보행선 등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회전 상태가 되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뇌가 정리정돈되어 깨달음을 얻기도 쉽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창의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공이나 목표의 과정을 맛보며 즐기는 것. 이것이 마음챙김이다. 망각은 뇌의 노화 현상?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알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으나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고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이러한 인식을 뇌과학에서는 기지감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모른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생각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기지감이 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다. 기억이 되살아날 때는 측두엽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단과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서 기억이 축적되어 있는 측두엽에 이런 게 필요하다며 정보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낸다. 기지감은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첫 단계이다. 기지감에서 기억장치의 바통 터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때는 확실히 짜증이 난다. 하지만 기억해내려고 할 때 뇌가 활성화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억해내려고 애쓸 때 뇌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다. 사실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일은 창조의 과정과 비슷하다. 잊어버린 것을 생각해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고향감에 휩싸인다.
깜빡 잊었을 때 떠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애쓴다면 언제까지나 젊은 창의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 더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싶고 더 감성을 높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생생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 등 자신의 뇌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 그만큼 뇌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점에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며 독자의 관심을 끄는 책도 많다. 뇌도 하나의 장기라서 그 건강에 신경이 쓰이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뇌의 다양한 메커니즘과 작동 과정을 모두 컨트롤할 수는 없다. 우리 인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나머지는 뇌의 자연스러운 생명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좋은 책을 읽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작은 일이라도 늘 도전하는 일 이상으로 뇌에 좋은 것은 없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노력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 무의식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지식이나 체험, 의욕 같은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기억으로 축적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재편집되어 몇 년 뒤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발견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뇌 훈련은 나이 든 사람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젊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미 뇌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 회로를 단련하는 법이란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특출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는 원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최근 연구 결과 뇌에 기발한 아이디어 회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의 뇌에는 측두 연합 영역과 전두엽을 연결하는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있다. 보통은 전두엽 쪽에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측두 연합 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기억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면 전두엽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사실 이 네트워크에는 우회도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발한 아이디어 회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발한 아이디어 회로는 반복해서 사용해야 단련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 내용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반복 사용에 강화해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빈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렇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집중해서 생각한 후에는 쉬기를 반복해야 들인 노력에 대해 얻는 결과가 크다.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감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회로도 단련해 보면 어떨까?